앞서 보셨듯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2명을 구출하는 과정에 박찬대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종훈 기자가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당시 구출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지난 8월 달에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14명 구출 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9월 말에도 한국인 청년 2명이 이제 구출이 됐는데요. 예, 두 경우 모두 다 가족들이 외교부하고 현지 공간에 연락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입장에 절박한 마음으로는 진행이 좀 더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교부와 현지 공간, 그다음에 정보 당국 이곳에 알려가지고 신속한 구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 기관 장들한테도 보고되게 하고 사후 관리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한테 보고해달라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기관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3일 만에 구출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9월 달에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14명이 구조됐다라고 하는 보도상의 내용을 보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우리 의원실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비슷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구조하게 되었는데, 우리 의원실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 것 아닌가. 컨트롤 타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참으로 운이 좋게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아직도 네. 캄보디아에는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취업 사기, 납치, 감금 피해자들이 좀 무사 복귀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두 번의 사례의 경우에도 기지를 발휘한 그 피해자들, 납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보고되어 있는 건만 해도 330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좀 더 상설 컨트롤 타워로 제도화가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코리안 데스크의 상시 운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요. 특히 캄보디아 주재 영사 인력이 1명에서 최근에 3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감당은 어렵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을 이어지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 영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치안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그 현지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지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 개선을 위해서 양국 간의 실질적인 수사 공조 매뉴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외 국민 보호는 이제 사건이 난 후에 협조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영사주력법 개정안을 좀 발의하셨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영사조력법은 신고 이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것을 초기 대응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치나 감금 같이 초단위로 생사가 달려지고 있는 범죄에서는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내 중심에서 탐지나 대응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주요 내용은 재외 공간이 주재국 정세와 사건, 사고 추이를 상시적으로 먼저 모니터링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없더라도 실종이 의심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인력 예산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 역량을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기관이 따로 절차를 밟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붙잡겠다는 취지, 그리고 피해자의 개인적 용기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엄정 대응을 좀 지시하셨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특위가 출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가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은 저희 의원실의 작은 대응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천운으로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16명의 우리 국민들을 구해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당이, 정부가, 국회가 함께 움직이는 국가적 대응 체제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우리 당의 정청래 대표도 제도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희망을 놓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가족 곁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반드시 이 아픔을 제도와 책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국정감사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